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날짜 피임법 중에서 최단 월경주기 나오고 최장 월경주기 나왔어요. 이때 피임을 위해서 성교를 피해야 할 기간을 물어본 거는 한마디로 배란기를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일단 짧은 주기에서 못 빼고 긴 주기에서 못 빼요. 맨날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18과 1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짧은 주기에서 18 뺄까요? 긴 주기에서 18 뺄까요?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이렇게 외웠잖아요.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야,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짧은 주기에는요 18을 빼고요. 긴 주기에서는 11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단 월경주기 며칠이었어요? 27일이었죠? 27일에서 18일 빼요. 그러면은 9가 나옵니다. 또 최장 월경기간 31일에서 11을 빼요. 그러면 20이에요. 그래서 9일부터 20일에는 피임이 필요하다. 이때가 배란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뭐 구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8 빼고 11 빼는 거는 날짜 피임법, 피임을 계산하는 숫자고요. 우리 분만 예정일은 어떻게 구웠죠?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알아야 된다. 거기다가 뭐 더했어요? 9월 7일 더했잖아요. 월에다는 9 더하고 또는 3을 빼는데 여러분 이것까지 하면 헷갈리니까 월에다는 9 더하고 1에다가는 7 더하면 분만 예정일 나온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날짜 피임법은요. 배란기를 피하자. 월경 주기는 다 다르잖아요. 짧은 주기는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빼고 긴 주기에는 11을 뺀다.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사이가 배란기니까 이때 피임해야 된다 이 얘기고 분만 예정일은 분만 시작일에서 9월 7일을 더한다. 월에당 9 더하고 1에다가는 7 더해서 연도 넘어가면 다음 연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파 가능성 전 2, 2급이죠. 그냥 이렇게 딱 나오면 돼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격리가 필요하다. 2급 감염병이죠.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3급도 있어요. 3급은요. 계속 감시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2급은요. 전파 가능성 격리가 필요해.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결핵, 홍역, A형 간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2급입니다. 2형 간염, 뭐 VRSA 이런 거 있다고 하지만 성홍열만 기억하세요. 열자 들어가는 거 다 3급인데 성홍열, 고양이 혓바닥, 딸기혀, 인후통이 있죠? 이거는 2급이라는 거죠. 폐렴은요? 여러분 폐렴도 2급입니다. 아시겠어요? 폐렴도 2급이에요.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체혈암모 시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얼만큼 피를 뽑을 수 있냐? 최대량 전혈, 체혈 피 그냥 전체적으로 뽑는 거 원래는 400ml인데 10%는 더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440까지 가능하다는 거. 성분 체열 뭐 혈장만 뽑나 이렇게 따르게 뽑는 거 500까지 가능하다는 거. 다종 성분 체열 600ml이다. 전열은 440.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는 해당하지만 균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확진되지 않았다. 결핵은 결핵인데 균검사는 확인이 안 됐어. 음성이야. 이거는 결핵 의사 환자이다. 결핵엔 해당되니까 결핵처럼 보인다 해서 의사 환자입니다. 닥터가 아니라 모모처럼 보인다. 의사 환자예요. 그렇다면은 결핵에는 감염되어서 결핵 감염 검사 뭐예요? PPT 테스트죠.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죠. 여기는 양성인데 결핵균 검사, 객담 검사죠. 객담에서는 음성이 나왔어. 결핵은 맞는데 균에서는 음성이 나왔어. 아, 이게 잠복되어 있구나. 잠복 결핵 감염자예요. 그래서 양성과 음성이란 말이 둘 다 나오면 잠복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핵 감염 검사,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PPT 테스트 같은 말이죠. 결핵균 검사, 객담 검사. 5년마다 수립할 계획은 보통 기본적인 계획 다 5년이에요. 감염병 기본 계획 5년, 정신질환자 기본 계획 5년이에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도 5년입니다. 결핵 관리 종합 계획도 5년이고요. 구강 기본적인 계획은 5년이에요. 그런데 구강 실태조사가 3년이라서 구실삼 이렇게 암기하자고 했는데 이거 바로 직전 국시에 딱 나와서 기관조 보신 분 다 맞았잖아요. 구실삼 실태조사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5년인데 구강만 3년입니다. 구강은 굉장히 이게 먹고 사는 문제고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실태조사 충치를 먹었는지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 영유아 구강 보건교육 수립은 어떻게 하냐? 웬만한 거 다 5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2020년 상반기 국시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전 굵은 것만 공부하잖아요. 5년이라 그랬는데 답이 매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틀렸지 않았겠어요? 임산부 영유아 9강의 보건교육은 매년이다. 보건교육이라고 했잖아요. 보건교육. 임산부나 영유아는 보건교육을 매년 한다 이겁니다. 웬만한 교육 다 5년인데 9실삼 9강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고 임산부 영유아 중요하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서 영유아를 보건교육하는 건 매년 한다.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특이한 건 암기하셔야 돼요. 의료기관에서 개설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벌금 얼마일까요? 500만 원입니다. 과거에 500이어서 혹시 1000으로 올랐나? 제가 이제 은하출판사에 확인했는데 여전히 500이더라고요. 의료기관에 개설될 수 없는 자 누가 있어요? 개설 누가 합니까? 의사 하잖아요. 조산사 하잖아요. 간호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선생님이 나 의료기관 개설하고 싶어도 내가 간호사라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고용돼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뭐 그렇게 세진 않네요. 부동 환자가 움직이지 못한 환자가 갑자기 일어났어. 체위성 저혈압이 유발되는 이유는요. 순환의 변환으로 심박출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박출량이요. 심장에서 피를 꾹 짜주는 그 양입니다. 피를 꾹 짜줘야 전신으로 혈액이 돌죠. 심박출량이 감소되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체위성 저혈압, 어지럽다 이거예요. 체위성 저혈압을 유발하는 이유는요. 심박출량이 감소되어서이다. 또는 하지 정맥 우려를 있어서이다. 순환이 변환되어서이다. 하지에 피가 몰려서 순환이 안 된다. 순환이 안 돼서이다. 이럴 때는 체위를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체위성 저혈압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그럼 다시 앉으면 돼요. 누워있다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다시 누우면 돼요. 직전의 자세로 간다. 벌칙 총정리 해봤어요. 여러분 빈칸 넣으면서 한번 맞춰보자고요. 여러분 그 혈액 매매 행위 벌칙 얼마일까요? 이거 직전국시에 나와서 기관조에서 찝어줘가지고 이거 여러분 다 맞으셨어요. 55입니다. 혈액 매매. 혈액을 사고 팔면 안 돼요. 헌혈증을 기부는 할 수 있죠. 사고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액 매매 행위는 55라는 거. 또 결핵 관리 업무 중에 환자 비밀을 누설했어. 어머 어제 유재석 왔었잖아. 유재석 결핵 걸렸어. 이거 바로 33입니다. 아시겠어요? 환자 비밀 누설. 결핵 관리 업무 중에 뭐 환자 비밀 누설했다. 그냥 환자 비밀 누설했다. 33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까요? 피를 뽑았는데 어머머머 이 사람 에이즈 걸렸어. 어머머 연예인 누구 왔었는데 피 뽑았는데 부적격 혈액이더라. 에이즈더라. 이거는 얼마일까요? 이것도 환자 비밀 누설에서 33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요. 2예요. 체열 금지 대상자. 이 명부를 작성하거나 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액관리법에서 이 비밀을 누설하면은 2이고요. 그냥 환자 비밀 누설하면은 33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호조무사는 환자 비밀 누설하면 33인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비밀 누설하면 2예요. 여러분 간호조무사니까 33을 기억하시고요. 혈액관리법에서 체열 금지 대상자 뭐 있어요?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ABC, TB, ALT 아닙니까? 이게 부적격 혈액이잖아요. 그래서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백혈병 환자 아닙니까? 인체티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VDRL, 매독, ALT, 간 기능 검사. 이런 게 나쁘다 했을 때 이 명부 보고서는 비밀 누설하면 2라는 거. 이거 다르니까 좀 알자고요. 장발장 사진 제가 놨어요. 뭐예요?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33이다. 물론 장발장이 정신질환자는 아니지만 감옥 가가지고 맨날 일만 했잖아요. 노동 강요하면은 33이에요. 장발장 비밀 누설하면은 3천만 원 나와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가게 차리면 됐을 건데 여러분 또 맞춰보세요. 전염성 결핵 환자가 백화점에서 일합니다. 업무 종사했어. 그거 일하면 안 되잖아요. 전염성 결핵이니까. 음압병리실 가가지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나는 벌어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일했어. 그거 위반하면 벌금 얼마일까요? 1000만 원입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가 업무 종사 위반했어. 그러면은 1000만 원이라는 거.
월급 1,000만 원 못 받으면은 일하지 않는 게 낫겠죠. 또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들썩는 자에게 고용돼서 의료행위한 거 500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원이나 병원에서요. 감염병 환자 신고해야 되잖아요. 1급은 즉시 신고하고 2, 3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신고 안 했어.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벌금이 얼마일까요? 1, 2급은 500만 원 내야 되고요. 3, 4급은 300만 원 내야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태아 성감별 8개월 이상부터 알려줄 수 있습니다. 벌금 얼마일까요? 아우, 환자분, 이거 저 말씀드리면요. 저 벌금 2,000만 원 내야 돼요.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 태아 성감별 알려주면 벌금 2,000만 원이라는 거. 아, 역학조사 거부했어. 벌금 얼마일까요? 코로나 지금 역학조사하는데 요즘엔 하지도 않죠. 근데 초반에 역학조사할 때 그거 거부하고 이러면은 그때는 벌금이 2,000이었어요. 역학조사 거부는 벌금이 그때는 2,000이었다는 거. 근데 치료 거부했어. 그냥 격리 조치 거부했어. 그러면은 1,000만 원인데 역학조사를 거부했다는 거는 더 많은 사람에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2,000만 원이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갈게요. 전염성 결핵 환자 업무 동사 위반했어? 1,000만 원.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 그냥 거부 1,000만 원, 역학조사 거부 2,000만 원, 정신질환자 노동 강제로 시킨 거 3,000만 원. 여러분 또 하나 센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신질환자를 유기했어. 이거 5,000만 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유기했어. 보호 의무자가. 이거 벌금 5,000만 원이에요. 꽤 세죠? 5,000만 원 없으면 감옥 5년 가야 돼요. 정신질환자 일 시킨 게 3, 3이었잖아요. 노동 강요. 근데 폭행했어, 가해행했어. 그러면은 오히려 더 셉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질환자를 뭔가 이렇게 학대한 거는 오히려 더 세다라는 거. 노동 강요는 3, 3이었다는 거. 요 정도만 할게요. 날짜 피임법 중에서 최단 월경주기 나오고 최장 월경주기 나왔어요. 이때 피임을 위해서 성교를 피해야 할 기간을 물어본 거는 한마디로 배란기를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일단 짧은 주기에서 못 빼고 긴 주기에서 못 빼요. 맨날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18과 1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짧은 주기에서 18 뺄까요? 긴 주기에서 18 뺄까요?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이렇게 외웠잖아요.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야,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짧은 주기에는요 18을 빼고요. 긴 주기에서는 11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단 월경주기 며칠이었어요? 27일이었죠? 27일에서 18일 빼요. 그러면은 9가 나옵니다. 또 최장 월경기간 31일에서 11을 빼요. 그러면 20이에요. 그래서 9일부터 20일에는 피임이 필요하다. 이때가 배란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뭐 구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8 빼고 11 빼는 거는 날짜 피임법 피임을 계산하는 숫자고요. 우리 분만 예정일은 어떻게 구웠죠?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알아야 된다. 거기다가 뭐 더했어요? 9월 7일 더했잖아요. 월에다는 9 더하고 또는 3을 빼는데 여러분 이것까지 하면 헷갈리니까 월에다는 9 더하고 1에다가는 7 더하면 분만 예정일 나온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날짜 피임법은요. 배란기를 피하자. 월경 주기는 다 다르잖아요. 짧은 주기는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빼고 긴 주기에는 11을 뺀다.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사이가 배란기니까 이때 피임해야 된다 이 얘기고 분만 예정일은 분만 시작일에서 9월 7일을 더한다. 월에당 9 더하고 1에다가는 7 더해서 연도 넘어가면 다음 연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파 가능성 전 2, 2급이죠. 그냥 이렇게 딱 나오면 돼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격리가 필요하다. 2급 감염병이죠.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3급도 있어요. 3급은요. 계속 감시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2급은요. 전파 가능성 격리가 필요해.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결핵, 홍역, A형 간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2급입니다. 2형 간염, 뭐 VRSA 이런 거 있다고 하지만 성홍열만 기억하세요. 열자 들어가는 거 다 3급인데 성홍열, 고양이 혓바닥, 딸기혀, 인후통이 있죠? 이거는 2급이라는 거죠. 폐렴은요? 여러분 폐렴도 2급입니다. 아시겠어요? 폐렴도 2급이에요.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체열 업무 시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얼마큼 피를 뽑을 수 있냐? 최대량 전혈, 체열
피 그냥 전체적으로 뽑는 거 원래는 400ml인데 10%는 더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440까지 가능하다는 거. 성분 체열 뭐 혈장만 뽑나 이렇게 따르게 뽑는 거 500까지 가능하다는 거. 다종 성분 체열 600ml이다. 전열은 440.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는 해당하지만 균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확진되지 않았다. 결핵은 결핵인데 균검사는 확인이 안 됐어. 음성이야. 이거는 결핵 의사 환자이다. 결핵엔 해당되니까 결핵처럼 보인다 해서 의사 환자입니다. 닥터가 아니라 모모처럼 보인다. 의사 환자예요. 그렇다면은 결핵에는 감염되어서 결핵 감염 검사 뭐예요? PPT 테스트죠.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죠. 여기는 양성인데 결핵균 검사, 객담 검사죠. 객담에서는 음성이 나왔어. 결핵은 맞는데 균에서는 음성이 나왔어. 아, 이게 잠복되어 있구나. 잠복 결핵 감염자예요. 그래서 양성과 음성이란 말이 둘 다 나오면 잠복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핵 감염 검사,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PPT 테스트 같은 말이죠. 결핵균 검사, 객담 검사. 5년마다 수립할 계획은 보통 기본적인 계획 다 5년이에요. 감염병 기본계획 5년, 정신질환자 기본계획 5년이에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도 5년입니다. 결핵관리 종합계획도 5년이고요. 구강 기본적인 계획은 5년이에요. 그런데 구강 실태조사가 3년이라서 구실삼 이렇게 암기하자고 했는데 이거 바로 직전국시에 딱 나와서 기관조 보신 분 다 맞았잖아요. 구실삼 실태조사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5년인데 구강만 3년입니다. 구강은 굉장히 이게 먹고 사는 문제고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실태조사 충치를 먹었는지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 영유아 구강 보건교육 수립은 어떻게 하냐? 웬만한 거 다 5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2020년 상반기 국시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저 이거 전 굵은 것만 공부하잖아요. 5년이라 그랬는데 답이 매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틀렸지 않았겠어요? 임산부 영유아 구강의 보건교육은 매년이다. 보건교육이라고 했잖아요. 보건교육. 임산부나 영유아는 보건교육을 매년 한다 이겁니다. 웬만한 교육 다 5년인데 구실삼 구강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고 임산부 영유아 중요하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서 영유아를 보건교육하는 건 매년 한다.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특이한 건 암기하셔야 돼요. 의료기관에서 개설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벌금 얼마일까요? 500만 원입니다. 과거에 500이어서 혹시 1000으로 올랐나? 제가 이제 은하출판사에 확인했는데 여전히 500이더라고요. 의료기관에 개설될 수 없는 자 누가 있어요? 개설 누가 합니까? 의사 하잖아요. 조산사 하잖아요. 간호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선생님이 나 의료기관 개설하고 싶어도 내가 간호사라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뭐 그렇게 세진 않네요. 부동 환자가 움직이지 못한 환자가 갑자기 일어났어. 체위성 저혈압이 유발되는 이유는요. 순환의 변환으로 심박출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박출량이요. 심장에서 피를 꾹 짜주는 그 양입니다. 피를 꾹 짜줘야 전신으로 혈액이 돌죠. 심박출량이 감소되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체위성 저혈압, 어지럽다 이거예요. 체위성 저혈압을 유발하는 이유는요. 심박출량이 감소되어서이다. 또는 하지 정맥 우려를 있어서이다. 순환이 변환되어서이다. 하지에 피가 몰려서 순환이 안 된다. 순환이 안 돼서이다. 이럴 때는 체위를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체위성 저혈압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그럼 다시 앉으면 돼요. 누워있다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다시 누우면 돼요. 직전에 자세로 간다. 벌칙 총정리 해봤어요. 여러분 빈칸 넣으면서 한번 맞춰보자고요. 여러분 그 혈액 매매 행위 벌칙 얼마일까요? 이거 직전국시에 나와서 기관조에서 찝어줘가지고 이거 여러분 다 맞으셨어요. 55입니다. 혈액 매매. 혈액을 사고 팔면 안 돼요. 헌혈증을 기부는 할 수 있죠. 사고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액 매매 행위는 55라는 거. 또 결핵 관리 업무 중에 환자 비밀을 누설했어. 어머 어제 유재석 왔었잖아. 유재석 결핵 걸렸어. 이거 바로 33입니다. 아시겠어요? 환자 비밀 누설. 결핵 관리 업무 중에 뭐 환자 비밀 누설했다. 그냥 환자 비밀 누설했다. 33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까요? 피를 뽑았는데 어머머머 이 사람 에이즈 걸렸어.
어머머, 연예인 누구 왔었는데 피 뽑았는데 부적격 혈액이더라, 에이즈더라. 이거는 얼마일까요? 이것도 환자 비밀 누설에서 33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요 2예요. 체열 금지 대상자. 이 명부를 작성하거나 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액관리법에서 이 비밀을 누설하면은 2이고요. 그냥 환자 비밀 누설하면은 33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호조무사는 환자 비밀 누설하면 33인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비밀 누설하면 2예요. 여러분 간호조무사니까 33을 기억하시고요. 혈액관리법에서 체열 금지 대상자 뭐 있어요?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ABCTB, ALT 아닙니까? 이게 부적격 혈액이잖아요. 그래서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백혈병 환자 아닙니까? 인체티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VDRL, 매독, ALT, 간 기능 검사. 이런 게 나쁘다 했을 때 이 명부 보고서는 비밀 누설하면 2라는 거. 이거 다르니까 좀 알자고요. 장발장 사진 제가 놨어요. 뭐예요?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33이다. 물론 장발장이 정신질환자는 아니지만 감옥 가가지고 맨날 일만 했잖아요. 노동 강요하면은 33이에요. 장발장 비밀 누설하면은 3천만 원 나와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가게 차리면 됐을 건데. 여러분 또 맞춰보세요. 전염성 결핵 환자가 백화점에서 일합니다. 업무 종사했어. 그거 일하면 안 되잖아요. 전염성 결핵이니까. 음압병리실 가가지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나는 벌어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일했어. 그거 위반하면 벌금 얼마일까요? 1,000만 원입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가 업무 종사 위반했어. 그러면은 1,000만 원이라는 거. 월급 1,000만 원 못 받으면은 일하지 않는 게 낫겠죠. 또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됐었는 자에게 고용돼서 의료행위한 거 500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원이나 병원에서요. 감염병 환자 신고해야 되잖아요. 1급은 즉시 신고하고 2, 3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신고 안 했어.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벌금이 얼마일까요? 1, 2급은 500만 원 내야 되고요. 3, 4급은 300만 원 내야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태아 성감별 8개월 이상부터 알려줄 수 있습니다. 벌금 얼마일까요? 아우, 환자분 이거 저 말씀드리면요. 저 벌금 2천만 원 내야 돼요.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 태아 성감별 알려주면 벌금 2천만 원이라는 거. 역학조사 거부했어. 벌금 얼마일까요? 코로나 지금 역학조사 하는데 요즘엔 하진 않죠. 근데 초반에 역학조사 할 때 그거 거부하고 이러면은 그때는 벌금이 2천이었어요. 역학조사 거부는 벌금이 그때는 2천이었다는 거. 근데 치료 거부했어. 그냥 격리 조치 거부했어. 그러면은 1,000만 원인데 역학조사를 거부했다는 거는 더 많은 사람에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2천만 원이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갈게요. 전염성 결핵 환자 업무 종사 위반했어? 1,000만 원.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 그냥 거부 1,000만 원, 역학조사 거부 2천만 원, 정신질환자 노동 강제로 시킨 거 3천만 원. 여러분 또 하나 센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신질환자를 유기했어. 이거 5천만 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유기했어. 보호 의무자가. 이거 벌금 5천만 원이에요. 꽤 세죠? 5천만 원 없으면 감옥 5년 가야 돼요. 정신질환자 일 시킨 게 33이었잖아요. 노동 강요. 근데 폭행했어, 가해행했어. 그러면은 오히려 더 셉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질환자를 뭔가 이렇게 학대한 거는 오히려 더 세다라는 거. 노동 강요는 33이었다는 거. 요 정도만 할게요. 날짜 피임법 중에서 최단 월경주기 나오고 최장 월경주기 나왔어요. 이때 피임을 위해서 성교를 피해야 할 기간을 물어본 거는 한마디로 배란기를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일단 짧은 주기에서 못 빼고 긴 주기에서 못 빼요. 맨날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18과 1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짧은 주기에서 18 뺄까요? 긴 주기에서 18 뺄까요?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이렇게 외웠잖아요.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야,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짧은 주기에는요 18을 빼고요. 긴 주기에서는 11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단 월경주기 며칠이었어요? 27일이었죠? 27일에서 18일 빼요. 그러면은 9가 나옵니다. 또 최장 월경기간 31일에서
1을 빼요. 그럼 20이에요. 그래서 9일부터 20일에는 피임이 필요하다. 이때가 배란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뭐 구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8 빼고 11 빼는 거는 날짜 피임법, 피임일 계산하는 숫자고요. 우리 분만 예정일은 어떻게 구웠죠?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알아야 된다. 거기다가 뭐 더했어요? 9월 7일 더했잖아요. 월에다는 9 더하고 또는 3을 빼는데 여러분 이것까지 하면 헷갈리니까 월에다는 9 더하고 1에다가는 7 더하면 분만 예정일 나온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날짜 피임법은요. 배란기를 피하자. 월경 주기는 다 다르잖아요. 짧은 주기는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빼고 긴 주기에는 11을 뺀다.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사이가 배란기니까 이때 피임해야 된다 이 얘기고 분만 예정일은 분만 시작일이라서 9월 7일을 더한다. 월에당 9 더하고 1에다가는 7 더해서 연도 넘어가면 다음 연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파 가능성 전 2, 2급이죠. 그냥 이렇게 딱 나오면 돼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격리가 필요하다. 2급 감염병이죠.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3급도 있어요. 3급은요. 계속 감시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2급은요. 전파 가능성 격리가 필요해.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결핵, 홍역, A형 간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2급입니다. 2형 간염, 뭐 VRSA 이런 거 있다고 하지만 성홍열만 기억하세요. 열자 들어가는 거 다 3급인데 성홍열, 고양이 혓바닥, 딸기혀, 인후통이 있죠? 이거는 2급이라는 거죠. 폐렴은요? 여러분 폐렴도 2급입니다. 아시겠어요? 폐렴도 2급이에요.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체혈업무 시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얼만큼 피를 뽑을 수 있냐? 최대량 전혈, 체혈 피 그냥 전체적으로 뽑는 거 원래는 400ml인데 10%는 더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440까지 가능하다는 거. 성분 체열 뭐 혈장만 뽑나 이렇게 따르게 뽑는 거 500까지 가능하다는 거. 다종 성분 체열 600ml이다. 전열은 440.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는 해당하지만 균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확진되지 않았다. 결핵은 결핵인데 균검사는 확인이 안 됐어. 음성이야. 이거는 결핵 의사 환자이다. 결핵엔 해당되니까 결핵처럼 보인다 해서 의사 환자입니다. 닥터가 아니라 모모처럼 보인다. 의사 환자예요. 그렇다면은 결핵에는 감염되어서 결핵 감염 검사 뭐예요? PPT 테스트죠.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죠. 여기는 양성인데 결핵균 검사, 객담 검사죠. 객담에서는 음성이 나왔어. 결핵은 맞는데 균에서는 음성이 나왔어. 아 이게 잠복되어 있구나. 잠복 결핵 감염자예요. 그래서 양성과 음성이란 말이 둘 다 나오면 잠복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핵 감염 검사,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PPT 테스트 같은 말이죠. 결핵균 검사, 객담 검사. 5년마다 수립할 계획은 보통 기본적인 계획 다 5년이에요. 감염병 기본계획 5년, 정신질환자 기본계획 5년이에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도 5년입니다. 결핵관리 종합계획도 5년이고요. 구강 기본적인 계획은 5년이에요. 그런데 구강 실태조사가 3년이라서 구실삼 이렇게 암기하자고 했는데 이거 바로 직전 국시에 딱 나와서 기관자 보신 분 다 맞았잖아요. 구실삼 실태조사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5년인데 구강만 3년입니다. 구강은 굉장히 이게 먹고 사는 문제고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실태조사 충치를 먹었는지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 영유아 구강 보건교육 수립은 어떻게 하냐? 웬만한 거 다 5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2020년 상반기 국시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저 이거 전 굵은 것만 공부하잖아요. 5년이라 그랬는데 답이 매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틀렸지 않았겠어요? 임산부 영유아 구강의 보건교육은 매년이다. 보건교육이라고 했잖아요. 보건교육. 임산부나 영유아는 보건교육을 매년 한다 이겁니다. 웬만한 교육 다 5년인데 구실삼 구강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고 임산부 영유아 중요하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서 영유아를 보건교육하는 건 매년 한다.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특이한 건 암기하셔야 돼요. 의료기관에서 개설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벌금 얼마일까요? 500만 원입니다. 과거에 500이어서 혹시 1000으로 올랐나? 제가 이제 은하출판사에 확인했는데 여전히 500이더라고요. 의료기관에 개설될 수 없는 자 누가 있어요? 개설 누가 합니까? 의사 하잖아요. 조산사 하잖아요.
간호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선생님이 나 의료기관 개설하고 싶어도 내가 간호사라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고용돼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뭐 그렇게 세진 않네요. 부동 환자가, 움직이지 못한 환자가 갑자기 일어났어. 체위성 저혈압이 유발되는 이유는요. 순환의 변환으로 심박출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박출량이요. 심장에서 피를 꾹 짜주는 그 양입니다. 피를 꾹 짜줘야 전신으로 혈액이 돌죠. 심박출량이 감소되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체위성 저혈압, 어지럽다 이거예요. 체위성 저혈압을 유발하는 이유는요. 심박출량이 감소되어서이다. 또는 하지 정맥 우려를 있어서이다. 순환이 변환되어서이다. 하지에 피가 몰려서 순환이 안 된다. 순환이 안 돼서이다. 이럴 때는 체위를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체위성 저혈압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그럼 다시 앉으면 돼요. 누워있다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다시 누우면 돼요. 직전에 자세로 간다. 벌칙 총정리 해봤어요. 여러분 빈칸 넣으면서 한번 맞춰보자고요. 여러분 그 혈액 매매 행위 벌칙 얼마일까요? 이거 직전국시에 나와서 기관조에서 찝어줘가지고 이거 여러분 다 맞으셨어요. 55입니다. 혈액 매매. 혈액을 사고 팔면 안 돼요. 헌혈증을 기부는 할 수 있죠. 사고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액 매매 행위는 55라는 거. 또 결핵 관리 업무 중에 환자 비밀을 누설했어. 어머 어제 유재석 왔었잖아. 유재석 결핵 걸렸어. 이거 바로 33입니다. 아시겠어요? 환자 비밀 누설. 결핵 관리 업무 중에 뭐 환자 비밀 누설했다. 그냥 환자 비밀 누설했다. 33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까요? 피를 뽑았는데 어머머머 이 사람 에이즈 걸렸어. 어머머 연예인 누구 왔었는데 피 뽑았는데 부적격 혈액이더라. 에이즈더라. 이거는 얼마일까요? 이것도 환자 비밀 누설에서 33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요. 2예요. 체열 금지 대상자. 이 명부를 작성하거나 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액관리법에서 이 비밀을 누설하면은 2이고요. 그냥 환자 비밀 누설하면은 33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호조무사는 환자 비밀 누설하면 33인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비밀 누설하면 2예요. 여러분 간호조무사니까 33을 기억하시고요. 혈액관리법에서 체열 금지 대상자 뭐 있어요?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ABC, TB, ALT 아닙니까? 이게 부적격 혈액이잖아요. 그래서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백혈병 환자 아닙니까? NC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VDRL, 매독, ALT, 간 기능 검사. 이런 게 나쁘다 했을 때 이 명부 보고서는 비밀 누설하면 2라는 거. 이거 다르니까 좀 알자고요. 장발장 사진 제가 놨어요. 뭐예요?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33이다. 물론 장발장이 정신질환자는 아니지만 감옥 가가지고 맨날 일만 했잖아요. 노동 강요하면은 33이에요. 장발장 비밀 누설하면은 3천만 원 나와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가게 차리면 됐을 건데 여러분 또 맞춰보세요. 전염성 결핵 환자가 백화점에서 일합니다. 업무 종사했어. 그거 일하면 안 되잖아요. 전염성 결핵이니까 음압병리실 가가지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나는 벌어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일했어. 그거 위반하면 벌금 얼마일까요? 1,000만 원입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가 업무 종사 위반했어. 그러면은 1,000만 원이라는 거. 월급 1,000만 원 못 받으면은 일하지 않는 게 낫겠죠. 또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됐었는 자에게 고용돼서 의료행위한 거 500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원이나 병원에서요. 감염병 환자 신고해야 되잖아요. 1급은 즉시 신고하고 2, 3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신고 안 했어.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벌금이 얼마일까요? 1, 2급은 500만 원 내야 되고요. 3, 4급은 300만 원 내야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태아 성감별 8개월 이상부터 알려줄 수 있습니다. 벌금 얼마일까요? 아우 환자분 이거 저 말씀드리면요. 저 벌금 2천만 원 내야 돼요.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 태아 성감별 알려주면 벌금 2천만 원이라는 거. 역학조사 거부했어. 벌금 얼마일까요? 코로나 지금 역학조사하는데 요즘엔 하진 않죠. 근데 초반에 역학조사할 때 그거 거부하고 이러면은 그때는 벌금 2천이었어요.
역학조사 거부는 벌금이 그때는 2,000이었다는 거. 근데 치료 거부했어. 그냥 격리 조치 거부했어. 그러면은 1,000만 원인데 역학조사를 거부했다는 거는 더 많은 사람에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2,000만 원이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갈게요. 저염성 결핵 환자 업무 동사 위반했어? 1,000만 원.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 그냥 거부 1,000만 원, 역학조사 거부 2,000만 원, 정신질환자 노동 강제로 시킨 거 3,000만 원. 여러분 또 하나 센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신질환자를 유기했어. 이거 5,000만 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유기했어. 보호 의무자가. 이거 벌금 5,000만 원이에요. 꽤 세죠? 5,000만 원 없으면 감옥 5년 가야 돼요. 정신질환자 일 시킨 게 3.3이었잖아요. 노동 강요. 근데 폭행했어, 가해행했어. 그러면은 오히려 더 셉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질환자를 뭔가 이렇게 학대한 거는 오히려 더 세다라는 거. 노동 강요는 3.3이었다는 거. 이 정도만 할게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